한국은 100년 전만 해도 우리한테 고개를 조아리던 후진국이잖아. 아니 도대체 언제적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한국이 발전했다고 해도 100년 만에 그게 가능해? 내가 아는 한국은 지금 일본보다 훨씬 발전하고 잘 살고 있다고. 엔저로 국민들이 가난에 빠진 과거 선진 국가인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 드라마에 빠져 꿈을 키운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한국으로 건너와 꿈을 이루고 가족의 행복까지 찾았다고 하는데요. 한편의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던 그녀는 한국인이 되자마자 남편을 남겨두고 어딘가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된 곳에서는 모두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호노카 사토입니다. 사실 지금은 한국에서 사는 귀화 한국인이에요. 제가 살아온 과정을 전해 들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둡고 긴 터널 끝에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거든요.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끊임없이 노력했고 갈구했으며 결국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건 저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저를 위해 희생을 감당해야 했던 저희 어머니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저의 지금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어려운 나라에서 시작되었기에 한국이 크게 느껴졌다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국가는 부유하지만 국민들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더라도 많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만큼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저처럼 꿈을 잃지 않는다면 더 나은 삶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어도 나라가 잘 살 뿐 저처럼 힘든 삶을 보내고 있을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유럽을 떠올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태어난 일본처럼 국가는 잘 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들의 삶은 잘 알려지지 않거나 아예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한 작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가난하고 작은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남편을 젊은 나이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던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고아로 하늘 아래 기댈 곳 없던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길게 가지 못했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힘들어도 행복했던 가정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났고 우연히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국적을 바꾸어 일본으로 오게 된 거였죠. 기댈 곳이 사라진 어머니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있었으니까요. 평생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버팀목이 되었던 저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역시 학교 생활이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홀어머니만 있는 가정 환경이 좋은 조건은 아니니까요. 찢어진 신발을 신고 학교 가는 게 일상이었고 점심을 먹지 못해 굶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건 아마 일찍 철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말해도 달라질 수 없고 어머니 가슴만 아프게 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유년기를 버티게 해준 게 바로 TV에서 방영되던 한국 드라마였어요. 주인공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동화에 나오는 왕자님처럼 멋있는 남자 주인공을 만나 사랑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국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보란듯이 성공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저에게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자막으로 읽던 한국 드라마는 어느새 자막 없이 보게 될 정도로 한국어에 푹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일상이었지만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 한국이었던 셈이죠. 한국 드라마를 볼 때 한국어를 배우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가본 적 없는 나라에 여행을 떠난 것 같았거든요. 아픈 지금도 언젠간 해결이 될 거라고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저에게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열심히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한국 드라마처럼 어디선가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해줄 것 같았어요. 힘이 되어주겠다는 그 말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한국에 빠져 살다 보니 어느덧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되었어요. 학교를 졸업했지만 가정 형평상 당연히 대학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사회에 뛰어들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유일한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건 인터넷으로 세계 여러 지역의 친구를 사귀는 일이었어요. 저의 일상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며 언어에 대한 재미도 느낄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유창하게 한국어를 할 수 있던 시기가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를 반반 섞어가며 대화하게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처럼 잘생긴 한국인 남자로 인해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유쾌한 성격처럼 저와 맞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힘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땐 항상 수고했어라는 짧은 인사로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좋았어요. 저를 인정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생기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시간이 늘어갈수록 한국인 남자와 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친구처럼 편하게 시작했어요. 지구 반대편이라고 생각할 만큼 멀리 있는 나라였으니까 요제 처지에 한국에 갈 수 없고 한국인이 저를 만나기 위해 일본에서도 가난한 시골에 올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건 한국인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당연히 만날 생각이 없어 비밀 친구처럼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랑에 빠질 이유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시간이 차츰 쌓이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으니까요. 그건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동시에 느끼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오랜 시간 대화하면서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국인 남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건 서로에게 서로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한국에 그 남자를 만나러 갔고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 단단해지게 되었죠. 결국 저희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저는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던 것도 있던 것 같습니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만 빼면요, 예상하셨겠지만 저를 위해 힘든 시간을 버티셨던 어머니가 떠오를 때마다 제가 좋은 결정을 하는지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어머니가 혼자 남겨질 텐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동네 소문을 무시하기 어려웠으니까요. 물론 동네 사람 모두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도 분명 있었어요. 아직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몇몇 이웃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저와 어머니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조금 더 보탠다면 같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그렇다고 저에게 온 사랑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저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를 따라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오셨던 만큼 제가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아셨던 거죠. 하지만 한국으로 올 준비를 하면서 저를 바라보던 어머니 눈빛은 더욱더 불안함을 숨기기 어려우신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제가 한국으로 가는 걸 많이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반대하고 말고 그럴 처지는 아닌데 제가 한국에 가면 이혼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며 굳이 보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어머니께 걱정하는 척 저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러 한국에 갔을 때 이미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고 왔거든요. 게다가 전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본보다 훨씬 더 지내기 좋을 거라는 건 너무 분명했죠. 그렇게 한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한국은 더 천국이더군요. 가장 놀랐던 점은 뉴스에서 급식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급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전 한국인 남편에게 물었는데요.
고등학교까지 학교 점심시간에 식사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국에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안도했어요. 적어도 내 자식은 나처럼 배굶는 일은 없을 거라는 기쁨이 생기더군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로 환경이 좋은지 충분히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한국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어머니 생각이 저절로 났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던 남편이 어머니를 한국에 초청하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먼 타지에서 제 걱정에 밤잠 못 이루실 어머니에게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이고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 말하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저 역시 먼 타국에서 남편을 믿고 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행복했죠. 그렇게 어머니가 한국에 오셔서 며칠 지내시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실 땐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었는데요. 어머니가 한국에 오시고 나니 불편하고 뒷말 많은 일본에서 혼자 지내고 계신 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닌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대견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 없이 자라 무작정 도망치듯 한국으로 가는 줄 아셨대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안전한 부분도 마음에 들지만 일본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잘 사는 선진국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마음에 놓인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와 다른 곳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몇 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도 충분히 저에겐 행운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한국 생활이 길어질수록 일본에 계신 어머니의 집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제가 보내주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셨고 혼자 사셔도 충분한 집으로 이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집이지만 제가 사는 일본 동네에서 가장 최근에 지은 현대식 건물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말을 자랑 삼아 저에게 하시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전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생활 수준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한국이 더 좋았기 때문이죠. 저는 아이 둘을 낳고 한국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루 몇 시간만 일하던 예전과 다르게 직장에 취직도 했어요. 일본의 평균 월급은 200만 원인데 한국에서 3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어머니께 보내드릴 수 있는 금액도 많아졌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한국인이 된 저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권을 당당히 내밀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이상 한국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죠. 저는 당장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제 고향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딸이 있는데 더 이상 어머니 혼자 일본에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과 싸우고 혼자서 일본으로 돌아온 줄 착각하셨던 거죠. 저는 어머니에게 함께 한국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며칠 전 한국인이 되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보여드리며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저 하나만 잘 사는 걸 바라셨지 당신까지 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못하신 눈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 머물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제가 이혼하고 다시 왔다고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걱정하는 마음에 저를 보러 왔다가 알려주었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한국으로 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소문은 빠르게 동네에 퍼졌고 어느새 한국에 시집간 저를 부러워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왕래도 잘하지 않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저희 집으로 오더니 정말 한국에 가는 거냐며 물었거든요. 저는 당당히 말했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를 모시러 왔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박수를 치며 축하한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어떤 비난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무시했고 제가 한국에 모셔간다고 해도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더군요. 이미 제가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어머니의 환경이 달라지는 걸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잠깐 그러고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6년 이상 계속되어졌죠. 그리고 결국 어머니를 한국에 모셔간다고 제가 일본으로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하던 속마음을 저에게 꺼내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느낌은 정말 짜릿했어요. 저의 무너졌던 자존감이 한 번에 차오르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마 제가 일본에 지금까지 있었다면 결코 느끼지 못했을 감정이라는 게 너무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저의 길고 긴 사춘기 시절 유일한 친구였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암울하고 어두웠던 일본의 힘든 상황에서 구해준 탈출구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한국에 오게 되면서 인생 역전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한국에 머물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려 해요. 꿈은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꿈을 키워갔던 일본 소녀는 이제 한국에서 자신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 한국인 아내가 되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녀의 여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그녀가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청담동에 도착한 외국인들. 너 같은 애랑 같이 일 못하겠다고 면박을 주는 한국인들이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곧 자신들의 차례가 도착할 것 같아 금방이라도 바닥에 실내를 범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한 차례 비명이 공중을 가로질렀고 이제 외국인들의 차례라고 합니다. 대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의 고등학생 크로이쉐 랑테브입니다. 저는 문화예술 동아리에서 무용을 배우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가오는 국제학생 무용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기술을 갈고 닦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우연치 않게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봉산탈춤에 대해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으로 대회에서 승부해보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봉산탈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연습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와 감성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연습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고민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들은 마침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자유롭게 한국을 오갈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렇긴 해도 역시 잘 모르는 나라로 향하는 것은 껄끄러운 느낌이었기에 동료들은 여러 가지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고도 봉산탈춤이 가진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성을 이해하기에는 역시나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자꾸만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결핍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등학생 신분이었던지라 한국으로 향하는 것이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그렇기에 저희는 사정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의 무용센터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해줄 테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얘기해주며 어서 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아량이 넓은 한국인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한국에 갔다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놀랐죠. 유튜브에서만 보던 것처럼 한국은 정말 부자의 나라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공항 속에서 한국인들은 유튜브에서만 보던 것처럼 진짜로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희들은 한국의 재밌는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런 식이라면 저희가 추구하는 탈춤의 정수에 관하여서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공항에는 저희를 마중 나온 한국의 무용센터 관계자분이 있었어요. 한국인 동료는 저희들 보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한국인 동료는 무용센터 직원으로 일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치 공장에서 일했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더러 김치를 먹어보았냐고 물어보았는데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식당에서 종종 보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먹지 않아 무슨 맛인지 잊어버렸다고 저희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는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 김치가 가장 맛있는 김장철이라며 이곳에 왔으면 김치를 꼭 먹어봐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공항 내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환경에 입이 쩍하고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식당의 가격이 공항 밖에 있는 식당과 다를 바 없는 것인지 저희는 믿기지 않았던 것이었죠.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떻게든 관광객의 등골을 빼먹기 위해 무조건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한국은 전혀 그럴 생각 없이 관광객의 편의를 생각해주고 있었기에 저희들로서는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이런 국가도 지구상에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접하게 된 비빔밥과 잘 어울리는 김치의 풍미는 정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김치와 어울리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다 보니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국인 동료의 말대로 김장철이기 때문인지 김치의 맛은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저희는 처음 맛보는 비빔밥이라는 음식에서 어머니의 손맛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고 이처럼 훌륭한 음식을 오스트리아에서도 맛볼 수 있다면 그 어떤 거금을 주어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공항 내부에 있는 시설을 보면서 한 차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항 내부에는 식당뿐 아니라 호화스러운 백화점과 카페까지 무척이나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초호화 시설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내에 이런 식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면 보통 경호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 왜냐하면 금품을 노리는 범죄 조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니 얼마나 치안 수준이 우수한지 알 수 있었고 저마다 자동화 시스템을 위해 비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는 눈이 부실 정도로 깨끗했고 신속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 동료를 따라 한국에 있는 무용센터로 향했는데요. 서울의 청담동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골목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변방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골목길에서 저희는 진정 선진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답니다. 무용센터의 내부에는 기숙사도 있었고 음식점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은 둘 다 친절했고 영어까지 능숙했기에 저희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영어가 모국어인지 생각해야 했답니다. 또한 저희는 이곳에 지내는 한국인들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의 정부는 자국인들뿐 아니라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까지 편의를 봐주고 있으니 얼마나 잘 사는 국가인지 또다시 저희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한국인 분이 갑자기 옆에 있는 동료에게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이딴 식으로 일 처리를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각박해진 광경을 보고 너무나 두려웠고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옆에 있는 한국인 동료에게 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한국인 동료는 얼마 안 되어 저희들의 차례가 될 거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벌벌 떨면서 금방이라도 탈출하기 위해 모색하고 있었지만 다음으로 한국인 동료가 해주는 얘기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모두 연기라고 동료는 이야기해 주었고 무용에서는 연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끔씩 깜짝 놀래키는 연기를 하곤 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훌륭한 훈련 방식에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이곳에서 일주일간 무용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도취되었답니다. 곧이어 저희는 한국인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무용단을 만났고 그들 중에서도 역시 전통 무용을 구사하는 사람이 있어 저희들은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봉산탈춤을 현지인이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1시간이 넘게 봉산탈춤을 추었는데 저희들은 당연하게도 10분 내외로 공연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들은 하찮은 저희들 앞에서도 열심히 춤을 춰주었기에 너무나도 저희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저희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저희들은 물어보았답니다. 한국인 고등학생들은 봉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공연을 할 때 진심으로 해야 한다면서 원래 그런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기에 저희들은 이것이 봉산탈춤의 정수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조금 더 체험해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요. 저희들은 한국에 개방되어 있는 공원에서 잠깐 머무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사람이 너무나도 붐비고 있어 한 차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날마다 늘어나는 범죄 때문에 그들의 아지트로 종종 이용되는 이런 곳을 폐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원은 전혀 폐쇄되려는 기미가 없었고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뛰어난지 저희에게 새삼 느끼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골목길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국가에 들어왔다는 실감을 또다시 하면서 오스트리아가 새삼 부끄러워지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한국의 골목길은 곳곳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밤중에도 전혀 두려움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밤만 되면 골목이 어두워져 각종 불법적인 거래가 진행되곤 했기에 저희들은 항상 골목길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희들은 너무나 놀랍고 획기적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있는 많은 문화재를 경험했고 특히나 야경을 구경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의 정수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한국의 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숙소에 들어가며 한 차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숙소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 디지털 방식의 자동 시스템이었고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나 별다른 노력 없이 손쉽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골목길을 몇 번이나 가로질러야 도착할 수 있는 외진 곳이었기에 이런 식의 최신식 인프라가 전혀 기대되지 않는 것이었던지라 더욱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크인을 하자마자였습니다. 웬 메시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호텔의 비밀번호와 세면도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각종 정보가 도착한 것이었죠. 저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정보가 저희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어째서 이런 것이 없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호텔 안에는 세면도구를 비롯해서 각종 생활 양식이 모두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숙박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오스트리아에서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물건을 훔치기 때문에 배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대 매트릭스부터가 싸구려 재질이 너무나 많은 오스트리아와 달리 한국은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을 믿고 훌륭한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모든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이처럼 세심한 배려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분명했고 저희들은 이런 기운을 충분히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저녁밥을 못 먹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 저희들은 어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동료 중 한 명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아하니 음식 배달 주문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이렇게 늦은 시각에 어떻게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겠냐고 얘기하며 비아냥거렸는데요. 왜냐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저녁은 물론이고 대낮에도 웬만해선 음식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30분도 안 되어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배달 시스템까지 한국에서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뒤통수를 빡빡 긁으며 피가 난 손톱을 마주해야 했답니다. 저희들은 순식간에 계몽되는 느낌과 함께 이곳이 진정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무용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로 들어갔을 때 저희들은 진정 혼란스러운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오스트리아 기숙사와 달리 이곳의 시설물은 모두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세탁기 등과 같은 샤워 시설은 최정상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기숙사에서 제공되는 식사 역시 말도 안 될 정도로 호화스러운 것이었고 저희들은 한국에서 제공해주는 맛있는 식사를 덩달아 만끽하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어떻게 이런 것이 한국에서는 만연한지에 대해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거의 대부분 매운 음식이었는데 처음에 저희는 당황스러웠지만 자꾸 먹다 보니까 이렇게나 맛있고 특색 있는 매운 음식은 난생 처음 먹는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
어떻게든 평소에 배를 비워두었습니다. 게다가 기숙사에 있는 화장실 역시 호텔처럼 쾌적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화장실에서는 항상 악취 때문에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의 기숙사 화장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향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시설이 학교에 만연해 있는지 저희는 한동안 의심했습니다. 게다가 기숙사 안에는 세탁기는 물론이고 에어컨과 전자레인지까지 마음대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기에 참으로 배려심 깊은 환경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질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인 학생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저희들을 위해 항상 영어를 주로 사용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잠깐의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여유가 많은지에 대해 정확히 간파할 수 있었고 또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따뜻한 국가에 들어왔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슬슬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 있는 시장에까지 가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시장은 오스트리아에서와 달리 굉장히 말끔했고 공중화장실까지 깔끔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오스트리아인으로서 왜 이렇게 후지게 살고 있었는지 새삼 오스트리아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게다가 오스트리아의 시장은 낙후된 건물이 많아서 찌린내가 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한국의 시장은 그런 것도 없이 쾌적한 모습만을 뽐내고 있었고 시장의 아주머니들은 모두 인심이 후해서 뭐든지 더 주려고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둑이 들끓는 오스트리아의 시장에서는 제대로 물건을 구경하기도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언제나 가까이 가서 물건을 볼 수 있어 너무나도 좋았어요. 저희들이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좋았던 것은 다름 아닌 어디에서나 석회질이 느껴지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세탁기를 작동하면서도 전혀 그런 석회 물질이 나오지 않으니 저희들은 항상 깔끔하게 다닐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이었죠. 어디에서나 석회 물질이 나오지 않는 상수도 시스템은 어째서 오스트리아에 없는지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고심했고 더 이상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한국의 고등학교 내부에는 양호실이 있었는데요. 오스트리아에서는 화장실은 물론이고 양호실을 이용하는 것까지 돈을 받아먹고 있었기에 저희들은 대부분 아무리 아파도 양호실에 가지 않은 경우가 태반인데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간단한 진료를 볼 수 있고 또 한 금액까지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으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평생을 오스트리아에서 살아오던 저희로서는 이런 식의 삐까번쩍한 한국의 시스템이 굉장히 만족스러우면서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토록 발달되어야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먹어보게 된 한국의 선지 해장국은 저희들의 가슴 한편을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식당이 어떻게 반찬과 밥들의 영양이 올바르게 잡혀 있는지 저희들은 한 차례 의심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음식들이 고등학교 내부에서도 대부분 나오고 있었기에 저희들은 굳이 밖에서 사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행복했고 오스트리아에서 자주 먹고 있던 차가운 빵은 생각조차 나지 않게 되었답니다. 한국어 실력만 출중했다면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겠지만 저희들은 아직 한국어가 미숙했기에 한국어 실력을 차차 쌓으면서 다음에 다시 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오스트리아보다 100년은 더 진보된 나라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 한국에서 배울 수 있었고 오스트리아에 돌아온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인프라에 대하여 잊지 못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도로 한가운데 신호를 기다리는 외국인의 오른쪽 도로에서 들썩이는 어느 자동차의 트렁크 앞 좌석의 택시기사는 눈이 마주친 외국인에게 씩 웃으며 미소 짓습니다. 불안에 떠는 외국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르다 큰 마음 먹고 가까이 다가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외국인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대체 이 외국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 사는 대학생 살롱드로프 레이첼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한국을 좋아하셔서 자주 한국에 방문했었는데요. 요새는 거의 가지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자주 갔었던 한국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최근 저는 네덜란드에서
K-팝 등 한국의 문화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세계의 중심을 쟁취하기 시작한 한국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한번 간다면 참으로 기쁘겠다는 생각과 함께 비행기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물가가 몇십 년 전과 달리 너무나도 비싸졌기에 출산율도 거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살기에 어렵겠다는 생각과 함께 다른 대안을 떠올려보다 집값도 저렴하고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다고 하는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중국인이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서 한국의 물가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기술이나 인프라 등 수준이 매우 높은 중국을 보았던 기억도 있었기에 저는 달리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마저 동양으로 가야 한다면 중국에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면서 제 등을 떠밀었었는데 잘 찾아보니까 중국에는 너무나도 멋진 산맥과 자연경관이 많기로 소문도 나 있었기에 저는 취미 삼아 여행 일지를 작성하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었던지라 소박하지만 도움이 되는 블로그의 수입을 위해서라도 중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중국은 몇십 년 전에 방문했던 한국보다도 더 뒤처지는 분위기였고 그럴싸하게 높은 건물이 있긴 있었지만 다 낡아 빠진 것이 가까이만 가도 알 수 있었으며 중국인의 옷차림은 한눈에도 볼품 없었고 새삼한국을 떠올리도록 부추겼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원래 살고 있던 네덜란드로 돌아갈 준비를 했으나 주변에 있는 중국인 친구들이 이 정도면 동양에서 살만한 편이라고 옆에 있는 한국은 더 처참하다고 북한을 떠올려보라고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국인 친구들은 제가 중국에서 당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이었으면 이미 노숙하게 되었을 거라면서 단단하게 충고했는데요. 저는 그 모든 비아냥과 충고를 뿌리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마구잡이로 올라타 다짜고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네덜란드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한국이 그 지경이 되었다는 중국인의 말에 제 두 눈으로 직접 한국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짓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끝이 닿자마자 극도로 긴장감이 고조되며 어째서 중국인들이 그렇게 말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밖에서는 우박이 와르르 쏟아지고 있었고 도무지 발을 뗄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보이는 어딜 보아도 깔끔한 경관과 상당히 잘 가꾸어져 있는 인천공항의 건물을 보니 중국의 그 어떤 건물보다도 확실히 나아 보였고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취미 삼아 운영하는 블로그에 집어넣을 이미지로도 이만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에 한국 사람들은 다들 여유롭고 친절했으며 끔찍하리만치 사기를 좋아하던 중국과는 정말로 다른 인상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중국에서 겪은 굉장한 일을 미처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골목길을 돌아다니던 와중이었습니다. 저 멀리 웬 중국인 무리가 쑥덕이는 것을 우연찮게 발견한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재빨리 벗어나 가까이 있는 친절해 보이는 어느 중국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 그 중국인 또한 패였던 것이었고 저는 팬티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탈탈 털린 채 중국에 있는 제 자취방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저는 인천공항 속에서 쏟아지는 우박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인천공항의 인프라에 굉장히 감탄하면서 곧장 지하철로 향했고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한국 최고의 도시인 서울로 가는 사이에 어느 곳에서도 비를 맞지 않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한국의 신기한 기술력에 압도되었고 은연중에 보았던 인천공항에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짐을 소중하게 관리하지 않고 내팽개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에서만 해도 자신의 캐리어가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사라졌다면서 동네방네 소리치는 사기꾼을 보는 것이 마당에 똥개를 보는 것보다도 흔한 일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으니 너무나도 좋고 편안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얘기했던 것은 전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고 이곳의 치안 수준과 인프라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일찍이 연락을 취해 계약되어 있는 한국의 원룸으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기사님은 서울의 복잡한 교통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빠른 속도로 저를 운반시켜 주었고, 저는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에 힘껏 놀라면서 흥얼거리는 운전기사님의 콧노래를 들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마피아들의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앞 좌석과 뒤를 구분해주는 벽이 무조건적으로 설치되어 있곤 했는데, 칸막이가 전혀 없이도 편안하게 근무하는 한국 택시기사의 태도를 보니 안전에 대한 믿음이 만연해 있는 사회의 분위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의 앞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보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저런 값 비싼 장치를 택시 기사님이 설치하지 못하여 머릿속으로 지도를 달달 외우고 다니는 것이 태반이라 어느 정도 머리가 되지 않으면 택시기사를 할 수가 없는 추세인데, 이곳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비싼 장비를 아무 거리낌 없이 가지고 다니며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굉장한 부자거나 한국의 물가가 값비싸다는 중국인의 말이 거짓말이거나 둘 중 하나가 맞겠다고 생각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편리한 인프라를 한국이 누리고 있는 듯하다는 생각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말도 안 되게 쾌적했고, 쓰레기가 흘러넘치는 중국과는 확연하게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길거리를 걸으면 흘러넘치는 화장실의 오물과 역한 냄새를 풍기는 쓰레기를 무조건 목격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그 흔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조차 보이지 않았고, 저는 한국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 줄 알았지만, 택시기사에게 물어보니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은 항상 배변 봉투와 휴지를 들고 다니기에 배설물이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여, 저는 한국의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빨간불에 멈춰선 택시의 밖에서는 모든 차량이 일사불란하게 신호등을 지키고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중국 도로에서 벌어지곤 하는 엄청난 혼란과 난장판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5갈래로 나누어진 복잡하고 가파른 도로 한복판이라 해도 어디 칠 수 있으면 쳐보라는 듯이 막무가내로 교통을 무시하곤 했기에, 저는 너무나도 놀라운 한국의 시민의식에 무릎을 탁 쳐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빨간불을 지키지 않는 모습은 매우 당연했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성장했는지 저의 네덜란드가 한껏 부끄러워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 같이 살았던 부모님의 얼굴을 잠시 떠올리며 네덜란드로 돌아갈까 생각하며 잠시 눈물을 글썽이고, 유학이 끝나자마자 부모님에게 돌아갈 생각을 했지만 한국을 저버릴 수는 없었기에 차라리 부모님에게 한국에서 같이 살자는 말을 하기로 내면에서 약속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밑바탕을 알기 위해 택시 안에서 검색을 했는데, 급작스레 몰려드는 생소한 감격에 또다시 저는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의 정부는 조금이라도 유명한 사이트는 죄다 막아놓고 유튜브도 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 속도도 말도 안 되는 초고속이었기에, 저는 중국의 택시와 다르게 너무나 빠르다고 느끼던 한국 택시의 속도를 인터넷을 하면서 오히려 느리다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직접 마련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하게 된 원룸 앞에서 저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쇠가 들어있는 캐리어를 찾았는데, 어이없게도 인천공항에 캐리어를 두고 온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시스템에 넣기 나가다 보니 깜빡하고 캐리어를 못 챙긴 것이었기에, 저는 어리석게도 마술에 등장하곤 하는 미모의 도우미 같은 한국을 원망하면서 공항으로 향하는 걸음을 재촉하며 저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다 걷는 속도로는 도저히 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는 것을 깨닫고 아무 택시나 붙잡겠다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켰는데, 5분 후에 택시가 도착한다는 문구를 보고 너무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중국이었으면 분명히 30분이 넘어도 도착한다는 말만 있고 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째서 부르자마자 이렇게나 바로 오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저는 경악스러워했던 것인데, 생각해보면 한국의 택시비는 네덜란드보다 확연히 저렴했기에 저는 한국의 물가가 비싸다고 말했던 중국인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는 계기를 또 한 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5분 만에 도착한 택시는 아까의 택시 기사님보다 조금 느리게 운전했지만 여전히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초고속이었고, 저는 과연 공항에 도착하면 저의 캐리어를 회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긴 채 한국의 시민의식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사이에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빌딩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험준했고 굉장히 많은 자동차를 통제하는 획기적인 교통 시스템을 바라보며 선진국인 한국을 온전히 믿은 채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호를 기다리던 때에 반대편 차선에서 어떤 한국인이 자동차 안에서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안이 택시를 운전하는 한국인이었고 이쪽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으니 아는 사람이 보이면 인사하는 한국의 인정에 저는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는데 곧이어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되었는데요. 건너편 차선에서 웃고 있는 택시기사님이 바라보는 대상은 앞에 있는 다른 한국인이 아니라 바로 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곰곰이 돌이켜보니 저 한국인은 이전에 제가 탔던 택시의 기사님이었고 자꾸 뒤쪽을 가리키시길래 뒤를 보니 트렁크가 툭 열린 것입니다. 손짓은 이내 저보고 빨리 튀어나오라는 모양으로 변했고 저는 도로 한가운데였지만 중국 시민의식이 저에게 물들어 있었는지 거리낌 없이 튀어나온 뒤 뒤쪽에 트렁크를 열어보았는데 놀랍게도 제 캐리어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타고 있던 택시로 캐리어를 옮긴 뒤 뒤를 돌아보았는데 제 캐리어를 가져다 주신 한국인 기사님은 말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앞을 보니 어느새 초록불로 바뀌어 있었기에 저는 벙찐 채로 가만히 있다가 한국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원래 있던 택시에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저는 앞에 있는 택시기사님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인천공항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고 한국인 택시기사님은 제 상황이 어떤지 한눈에 파악하신 듯 흐뭇한 미소와 함께 저를 데려다 주셨는데 놀랍게도 택시기사님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렇지 지금까지 이동한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무조건적으로 돈을 주려고 했지만 기사님이 휴대폰에 무언가를 만지작대면서 이미 결제가 됐다는 통보를 보내주셨고 표시는 그렇게 되었어도 돈은 도착하지 않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택시기사님은 어떻게 해도 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만 돌아가 보라고 오늘 하루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아 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를 달래주기에 급급했고 저는 한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인사인 배꼽 인사를 수십 번이나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는데 웅크린 몸을 들어 올렸을 때에는 소리 소문 없이 기사님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배려심과 인정을 보면서 이런 국가라면 마음 편히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뭘 하든 잘할 수 있겠다는 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겪은 모든 배려가 한국에서만 항상 IT 관련한 인재가 출몰하고 천재와 학자들이 배출되는 이유인 듯했고 몇십 년 전과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을 성장시킨 비밀을 파헤치던 저는 잠시나마 공항에 있는 어떤 한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제 캐리어를 꿀꺽했다는 의심을 했던 과거에 자신을 한심하고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깔끔하고 인심이 좋은 한국에서 거주한 지 이제 2주가 넘었지만 오늘도 맨 처음 왔던 날처럼 한국을 향해 감사하며 제가 받은 은혜를 똑같이 보답해주겠다는 생각을 아침마다 떠올리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